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돌싱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료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5년 전 본사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으로 만났어요. 당시 전 건설 관련해서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홍보 브로셔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게 됐는데 그 업체가 바로 남편이 다니던 광고회사였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 전담을 맡게 된 거죠. 외모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스레 묻히는 평범한 타입이었죠. 사실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틈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나 봐요. 당시 전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공허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소영씨, 이거 한번 써볼래요? 저번 미팅 때 보니까 손목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이거 마우스 패드 위에 대고 쓰면 손목에 무리가 덜할 거예요. 남편은 미팅 때마다 저에게 소소한 것들을 선물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 선물에는 하나같이 절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담긴 거라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미팅 날이 됐어요. 전 미팅 장소로 향하면서 내심 그 사람의 고백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남편은 없고 다른 직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동안 나 혼자 착각했던 거야?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연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소영씨, 다행히 여기 계셨네요. 제가 너무 늦어서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거 소영씨가 갖고 싶다고 했던? 소영씨, 지금 울어요? 순간 전 남편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왜 이제 와요?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창피함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런 절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밝혀야 할 게 있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나 다니는 회사 말이야. 거기 오너가 우리 아빠야. 남편은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겠죠. 평사원인 줄 알았던 제가 오너 딸이라니. 침묵이 이어지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집이 부담스러운 건가? 설마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자기야, 그 얘긴 우리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응? 왜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불편하실 것 같아. 그치만 어차피 알게 되실 거잖아. 알게 되더라도 우선은 비밀로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워낙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땐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도 없으신 소박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님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내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머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세상 둘도 없는 효자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감이라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걸 몰랐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처가 부모한테도 잘하겠거니 했죠. 시어머니는 수수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인상이었어요. 제가 손발이 찬 걸 어떻게 아셨는지 생강차를 보내주시며 여자는 몸이 차면 안 된다고 걱정해 주셨죠. 어려서 일찍 엄마를 여의고 모정에 굶주려 있던 전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쪽이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이었지만 아버지께선 제 뜻을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양가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중소기업 오너인 걸 예식장에서 친척들을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는 자신을 속였다며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여독이 쌓인 몸으로 쫄쫄 굶은 채 밤새 안방 문 앞에서 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시어머니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서를 제게 내미시곤 친정에 가서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이 정도의 계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게 다 저희 친정아버지를 위한 거라나요?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지 더 나이 들면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어찌나 닥달하시던지. 전 하던 설거지도 놓고 친정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친정집을 찾은 딸을 보며 반가워하시는 아버지 앞에 선뜻 계약서를 내밀 수는 없었죠. 그대로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렇게 일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남편과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곤 다짜고짜 남편의 뺨을 또 때리셨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맞으면서도 연신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요. 전 시어머니의 살기도던 모습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네가 이 애미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이제 가 시집온 며느리가 나를 지 부모한테 보험이나 팔아먹는 파람치한으로 뭐냐? 딸 자식 떠나보내고 큰 집에 덩그러니 남은 사돈양반 걱정돼서 그런 내 마음을 장사치 속셈으로 알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자식을 키웠나.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이리 와서 빌어. 당장 무릎 꿇고 엄마한테 빌란 말이야. 남편은 강제로 절 끌어안치곤 시어머니께 빌라고 강요했어요. 낯선 상황에 겁에 질린 전 무조건 빌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당장 가서 사인을 받아올 테니 오해 푸시고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 깊은 뜻을 잘 몰랐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지며 얘 아가, 네가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이 늦은 시간에 네가 계약서를 들고 친정에 가봐라. 사돈어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냔 말이다. 꼭 내가 널 들볶아서 등 떠밀려 온 것처럼 보일 것 아니냐.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 애비랑 같이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로 하면 자연스럽잖니. 넌 왜 이렇게 영리하질 못해. 배울 만큼 배운 애가. 결국 어머님 계획대로 다음날 남편과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제는 미안해. 이래서 당신 집 형편 숨기고 싶었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보자 그동안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훤히 보였어요. 그래서 더 가엾게 느껴졌어요. 친정아버지인 저희 내외가 하루 지내러 왔다는 말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 전 수십 장에 달하는 보험 계약서를 내밀었죠. 아버진 아무 말 없이 사인해 주셨어요. 어찌나 죄송한지 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보험을 몇 개 들어둘 생각이었다. 사돈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오히려 고맙구나. 감사 인사 전해드려라.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로부터 다량의 보험 계약을 따낸 시어머니는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고 그 상황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전 친정으로 달려가 돈이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시집에 퍼나르기 시작했죠. 그런 악순환은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 불황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주로 수입 자재를 사용하는 저희 아버지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선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증권을 정리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셨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회사는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회사를 살려보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시던 아버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 회사는 결국 다른 업체에 넘어가 버렸어요. 회사를 살려보려 수십억 자산도 쏟아부었던 아버진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전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후 아빠의 수고는 제가 상상하던 이상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까지 상세히 알리지 않으셨죠. 저 사느라 바빠서 그런 아빠의 상황도 잘 몰라 돌봐드리지도 못했는데 제 탓인 것만 같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먼저 가신 아빠가 보고 싶기만 했어요. 장례는 다행히 회사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 없이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슬픔을 나누고 함께 상주 노릇을 해야 할 남편이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꺼진 채 말이죠. 저와도 연락이 되지 않은 남편 소식을 시어머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급하게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며 곧 올 거라고 하셨죠. 저녁이 돼서야 뒤늦게 나타난 남편은 검정이 아닌 흰색 계열의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색의 타이까지 매고요. 제가 선물한 정장이었고 디자인도 자기 스타일이고 옷감이 부드럽고 좋다며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옷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업체 측에서 검은 양복을 대여 입긴 했지만 내심 찜찜했죠. 하지만 신경을 오래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무사히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어요. 너무 울어서 그런지 정말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 상황에선 제가 살림을 돌보지 못하니 어머님이 집에 같이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아픈 꼴도 못 보시는 시어머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신없이 누워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 내쫓아야지. 없어, 개털이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이건 뭐. 그건 그렇고 저번에 우리 아들 선본 거 말이야. 그쪽에선 왜 말이 없어? 맘에 든대? 애들은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더라고. 아유, 걱정 마. 곧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지가 부모가 있어, 돈이 있어. 그쪽 집에 신경 안 쓰게 내가 싹 정리해 둘게. 이번 혼사만 잘 되면 옷이 문제야. 명품백도 하나 사준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친정아버지 장례 지내는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시어머니랑 짜고 선을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그날 장례식장에 입고 왔던 굳이 제가 사준 그 양복을 입고 말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어떻게 3년을 살을 썩고 살아온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생각 같아선 당장 안방에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랑 단판을 짓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좋을 건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준비해서 못돼 처먹은 모자한테 한 방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거래처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평소 잘 쓰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리고 말이죠. 한편으로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남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뒷조사를 의뢰한 심부름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업체로부터 받은 USB 속에는 남편과 맞선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처럼 배려심 넘치고 자상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강요에 못 이겨 나간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미행했던 업체 직원도 남편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강요로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맞선녀는 진지하게 혼담이 오고 가는 사이로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다고 했어요. 약간의 추가금을 더 낸다면 상견례장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해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행법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녹취는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없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더군요.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남편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그 어느 것도 이젠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거나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력 등 이 모든 게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절 자신들 뜻대로 몰아가려는 의도된 연출이요. 그동안 날 기망하고 내 아버지 재산을 곶감 빼먹듯 빼먹은 이 땡만도 못한 것들.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일단 참아야 했죠. 그리고 디데이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다며 각각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어요. 전 미리 정리해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그리고는 신사동 근처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결혼 전 상견례를 했던 곳이에요. 로비에서 남편 이름을 대고 남편 이름으로 예약된 방을 안내받았어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상견례가 한창 진행 중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보자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랬어요. 어머,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보, 당신은 또 여기 왜 있어? 거래처 약속 있다더니 이분들이 거래처 분들이야? 근데 분위기만 봐선 꼭 총각 행세하면 상견례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네.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등장에 상견례장 분위기는 엉망이 됐죠. 남편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잔머리를 굴리려는지 누나를 굴려댔죠. 전 맞선녀 부모 앞에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을 내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 딸인 저랑 결혼해서 우리 집 돈 다 빼먹고 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며느리 내쫓고 세장가 들려는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러니 따님 신세 망치기 싫으시면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맞선녀 측 부모는 모자를 향해 쌍욕을 퍼붓곤 딸을 데리고 방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죠. 미련한 곰인 줄 알았더니 백년 묵은 여우였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지 뭐. 나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일부러 너한테 접근했어. 그래서 뭐?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니네 집 재력 누리며 평생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는데 망해버리네? 아니, 장인어른도 그래. 회사가 휘청하면 내 돈부터 챙겨야지. 그걸 회사에 꼬라 박아? 제정신이 있냐고. 그러니 바닥에서 죽지. 뭐? 말 다 했어? 거지근성 못 버리고 처가에 빌부터 살려는 주제에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우리 아빠를 들먹여? 돈 앞에서 천박하게 어쩜 네 엄마랑 똑같니?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재활용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얘, 너 미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끈 떨어진 연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글쎄요. 누가 불쌍해요? 모르시나 본데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강매한 보험 그거 수령액이 얼만지는 아세요? 주말 사망 특약이니 뭐니 옵션을 얼마나 걸어놨던지 보험료 많이 나간 만큼 지급액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험금을 놓치셨대요? 눈앞에 돈 쫓느라 정작 큰 건 못 보셨나 봐요. 어머니, 암튼 어머님이 크게 설계해 주신 덕분에 17억 받았어요, 저. 뭐? 17억? 너 설마 그 돈을 혼자 쓰려는 건 아니지? 나 아니었으면 그런 큰 돈 어림도 없다 너. 얘 아가, 세상에 너한텐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더 있니. 지난 일은 지나가게 하고 우리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 서운한 게 있었다면 마음에 담지 말고 풀어. 내가 다 받아주마. 정말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 놓고 풀게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그만할래요.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요. 위자료 소송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돈으로 쳐서 받을 거예요. 증거는 있고 뒤밟은 사진 몇 장으로 위자료가 가능해? 아,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이 담긴 녹음기예요. 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겼으니 증거 채택에도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저 이미 소송도 걸었어요. 아빠 회사 고문이셨던 김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혼 위자료는 물론 저희가 아빠한테 회사 차린다고 빌려간 돈이랑 시어머님이 시시때때로 빌려갔던 급전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저희 아빠가 사업가는 사업가였더라고요. 그동안 당신한테 빌려준 사업 자금, 어머니께서 빌려가신 급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 정도는 해도 되죠? 결국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혼자 살겠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설 기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가 꾸민 짓이라고 자긴 정말 날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면서 거짓말 하는데 정말 끝까지 최악이었어요. 전 요즘 이혼 소송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 사업자금 반환 소송까지 법원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수백 수천 배는 행복하다고 자신해요. 며칠 후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이 액수가 문제지 승소는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네,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결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없다는 걸 법원 판결을 통해 똑똑히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허망하기도 하네요. 부디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속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